1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자 과학에서의 일이 뭐야? 힘을 주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죠? 자 1번은 그러면은 이런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일이 0인 경우를 찾아서 빼면 되죠. 1번은 이동거리가 0이라서 빼야 되고 2번은 물체를 들고 걸어가서 빼야 되고 90도 3번은 일이 맞죠. 힘을 위로 줘서 들어 올렸으니까 4번은 이동거리가 0이라서 0 5번은 마찰력 힘이 없으니까 0 그래서 3번 자 2번부터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의 크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얼마냐? 자, 1번부터 볼게요. (40N의) 힘으로 20cm 쓰니까 0.2m를 넣는 거죠. 길이 단위 미터로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몇 줄? 8줄. 2번은 20N의 힘으로 2m를 밀고 갔죠? 몇 줄? 40줄. 3번은 2kg을 3m 들었는데 자 여기 잘 봐. 지금 얘가 단위가 뉴턴이에요. 킬로그램이. 킬로그램이니까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그치. 9.8을 곱하면 58.8줄 나옵니다. 4번 자 들고 수평이 나왔죠. 얼마? 0. 네, 0. 5번 질량이 3kg인데 이제 10N의 힘을 가해서 3m입니다. 10N을 3m 이동한 거니까 몇 줄? 30줄.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것은 3번. 자, 3번은 그러면은 위에 거 1번에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면 되죠. 힘이 0인 경우가 5번이지. 1번에 5번 보기. 거리가 0인 경우. 1번에 1번 보기도 쓰면 되겠다. 그죠? 맞지? 아니면 그냥 암직인 거.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 아까 얘기했지. 2번에 4번 보기. 들고 수평. 이해가 되죠? 각자 요 조건들이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4번 문제. 자, 세로축이 힘, 가로축이 거리, 그래프 면적이 뭐다? 이래요. 그치. 이게 아니다. 그죠? 자, 5번 문제. F2의 크기를 구하라. 들어 올리는 거지. 10kg을 들어 올리는 거니까 얼마를 곱한다? kg이니까 네, 9.8을 곱해서 단위가 뉴턴. 2번. 그래서 한 일의 양은 98 곱하기 2니까 196줄. 3번. A에서 C까지 이동시킬 때 226줄이다. 그럼 봐봐. F1 곱하기 3 더하기 196이 얼마? 226줄이 되네. 그럼 F 곱하기 3이 얼마 나오죠? 30. 따라서 F1은 얼마? 단위까지. 이거 답은
문제 길라고 손을 안 대니까 그치. 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일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일 에너지 원리 이야기했었죠. 내가 물체한테 어떤 일을 해주면 자, 여기서 그 일을 받는 물체를 우리가 개라는 개념으로 잡는다면 여기서 나는 주변이 되겠죠. 내가 물체라는 영역한테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합이 증가, 무언가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죠, 물체는. 그리고 물체가 주위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걔가 주위에다 일을 하면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총합은 한 일만큼 감소하게 돼요. 대신에 그 일을 받아간 에너지 합이 증가. 요 전체를 일 에너지 원리라고 하고, 얘를 식으로 쓰면 결국 뭐가 되느냐? 일이라는 녀석이 뭐를 한다? 어떤 개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특히 원래는 이 설명이 고등과정에서 통합과학이나 고등학교 물리학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을 좀 미리 좀 가져왔어요. 수평면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겠지.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얘를 내가 F의 힘을 줘서 H 높이에 이렇게 올려놨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한 일, 굳이 따지자면 내가 물체에다가 해야 되는 일을 M을 킬로그램으로 줬다면 그냥 여기서 내가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힘을 줬잖아. F 곱하기 S가 될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지 아직. 그러면 여기서 중력이 한 일, 질량이 m이니까 9.8 곱하기 m 곱하기 h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왜? 중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아래쪽이잖아. 맞지? 근데 물체가 운동한 방향은 힘이랑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보여. 근데 요거 잘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이 음수, 마이너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일을 해준 거다? 사실은 물체가 중력에게 한 일이 0보다 클 거 아니야, 방향을 바꾸면. 맞죠? 그럼 이거의 일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인데 얘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일을 받아가서 에너지가 늘어난 녀석은 누굴까? 물체겠죠. 자, 여기서 자, 요걸 생각해봐. 만약에 물체 운동을 일정한 속력으로 했다면 속력이 일정하게 들어올렸다? 알짜힘의 크기가 0이라는 소리잖아. 맞죠? 알짜힘의 크기가 0이라는 소리가 되지? 알짜힘이 0이라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F의 크기가 9.8 곱하기 m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물체한테 일을 줬어. 맞지? 근데 물체는 내가 받은 일, 즉 에너지를 들고 있다가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 에너지를 넘겨준다. 그대로 그냥 그만큼 중력한테 넘겨주죠. 물체 지가 들고 있는 게 아니야. 맞지? 최종적으로 중력이 일을 받아갔잖아요. 이만큼. 근데 얘가 뭐랑 얘랑 같잖아. 크기가. 그치? 그럼 에너지는 누가 들고 있다? 중력이 들고 있어야 되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첫 번째. 중력의 위치에 물체가 중력에게 좀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P라고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 숨겨지는 잠재적인.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는 mgh 즉 9.8 mh로 이야기가 돼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장 잘 써야 되는 운동이 볼링입니다. 볼링 쳐본 사람? 쳐봤어? 쳐봤고 볼링 쳐봤지? 볼링 할 때 팔이 아프면 팔 힘을 너무 과하게 써서 팔이 아프거든요. 그럼 잘 못 쳤다는 거예요. 나도 뭐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닌데 볼링을 할 때 잘 봐봐. 여기서 공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건 여기 공을 팔을 쭉 펴서 뒤로 들어 올리는 데까지만 일을 하면 돼. 내가 공을 들어 올렸으니까 이 공은 그때부터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그럼 여기서는 뭐냐? 팔에 그대로 힘을 쭉 빼면 얘를 어떻게 해? 그대로 쭉 내려올 거 아니야.
공이 자기 무게로 쭉 내려오는 이 힘을 팔로는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쭉 놔주면 쭉 굴러가겠지. 내가 올려준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쭉 굴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내 팔로 굴리려고 하니까 팔이 아픈 거야.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팔에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손가락도 막 삐고. 그냥 살 굴려주면 돼. 뒤로 올라가서. 대신에 이거를 내가 굴리려고 하면 막 손목이 틀어지면서 공 옆으로 희한하게 올라서 막 휘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프로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요 약지 손가락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쭉 뻗어 올려줍니다. 그냥 가운데로 쫙 올라가요. 그렇게 치면 100점이 됩니다. M 질량. 자, 또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쓰지? 예.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얘예요. 네, 옛날에 영어 강사했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글자가 크기체가 섞여 있어요. 앞대가리가 좀 앞에 꼬랑지가 길어. 자, 일단 요거 필기를 빨리 해주시고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치 에너지가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 나무도막을 클립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높이의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에 나무도막을 향해 떨어뜨릴 거야. 그럼 원래 이 나무도막은 여기서 S만큼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그리고 나무도막과 클립 사이에 마찰력이 있을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가진다면 결국 위치 에너지가 하는 일이라는 말은 위치 에너지랑 하는 일의 양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잖아. 다른 데 에너지 분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실제로는 없진 않아요. 근데 없다고 가정한다면 자,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 h가 여기에 마찰력에다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나무도막 이 마찰력에다가 한 일이 되겠다, 그지?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나무도막과 클립 집게 사이의 마찰력은 일정하죠. 왜? 이거는 결국 클립이 나무도막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느냐와 클립하고 나무도막 표면 사이가 어떤 관계냐, 어떤 물질들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이 앞에 위치 에너지 값 때문에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떨어뜨리는 질량이랑 나무도막이 미끄러지는 거리는 무슨 관계다? 질량과 거리 정비례. 맞지? 그리고 이동거리를 정비한다는 거는 일의 양에도 비례하겠지. 그리고 일의 양이라는 거는 결국 포텐셜 에너지의 양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뭐에도 비례하게 된다? 높이에도 이동거리가 정비례 관계. 따라서
질량과 높이의 곱이랑 이동 거리도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가 되겠죠. 맞지?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 (2kg짜리) 물체를 3m에서 굴러 내렸는데 이 나무 도막이 20cm 미끄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3kg짜리 공을 4m에서 굴렸다고 한다면 얘는 몇 센티미터 이동해 갔을지 쓰시오. 사실 암산도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얼마나 미끄러질까요? 라는 거죠. 단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에너지가 소비되지는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몇 센치? 요거 그래서 바로 한번 풀어봐. 몇 센치? 자, 운동 에너지는 실제로 뭐냐? R'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가 운동하는 곳에다가 그 힘이 저장이 되고 걔는 일을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볼링 예를 들었는데 그 볼링 누구랑 갔어? 볼링 치러? 아버지, 삼촌, 친척, 친구들? 친척들이랑 보면은 형님들이나 뭐 삼촌은 막 더 무거운 공 쓰고 너희들은 가벼운 공 쓰니까 가서 핀 튕기는 게 느낌이 다르지. 네. 확실히 무겁게 잘 튕기죠. 그 다음에 공이 천천히 굴러가서 넘어뜨리면서 핀 액션이 일어나는 거랑 빠르게 굴러가서 핀 액션이 일어나는 거랑 비교해 어때요? 빠른 게 훨씬 많이 튀잖아. 막 사방팔방 파바박 튀고 하잖아. 그게 이제 이 에너지예요. 아주. R자임이 물체화하게 되는 일.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동적인 에너지라고 EK라고 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R자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공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W는 뭐 곱하기 뭐다? 1의 공식. W는 F 곱하기 S였잖아. 그래서 FS예요. 그리고 봐봐. F는 뭐 곱하기 뭐? 뉴턴의 법칙. F는
MA죠. 질량의 가속도 곱한 거. 맞지? 그걸 바꾸면 뭐가 돼? MAS가 되지. 그리고 전에 가속도 운동할 때, 가속 운동할 때 내가 적어준 식이 하나 있어요. 내가 식 외우라고 내린 걸 가르쳐 준 것 중에 세 번째 거 기억하는 사람 혹시? 키가 없는 식. EAS는 뭐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다. 그죠? 여기서 봐봐. AS는 2분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된다. 그지? 예. 그럼 여기에 이걸 넣어버려. 2분의 1m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델타 K입니다. 결국 나중에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mv 제곱 빼기 2분의 1mv 제로 제곱. 따라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mv 제곱. 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속력의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식을 생각해 본다면 질량 m이 v의 속력으로 굴러가고 얘가 마찰력이 있는 구간의 물체를 S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면 결국 공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운동에너지잖아. 질량과 속력이 존재하니까. 맞지? 1mv 제곱이 마찰력의 일을 하게 되고 이때도 중요한 거 마찰력은 무조건 뭐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작용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질량하고 이동거리는 정비례 관계지. 그치? 속력하고 이동거리는 비례? 여기 제곱이 비례. 제곱이 비례. 이차함수 곡선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속력 제곱의 이동거리가 비례거리가 나타. 요거 많이 헷갈려요. 이거 무슨 소리냐? 질량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이동거리, 즉 할 수 있는 일도 2배, 3배, 4배가 되겠지. 네. 그러면 공을 굴린다면 볼링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공을 굴린다면 가벼운 공보다는 무거운 공이 더 많은 핀 액션을 가져올 수 있죠. 대신에 공의 속력을 올릴 수 있다면 공의 속력이 2배로 커지게 할 수 있다면 얘가 할 수 있는 일량은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된다? 그렇지, 제곱이니까 4배가 되는 거야. 속력이 3배가 되면 그렇지, 9배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국방, 즉 총이 바뀝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특히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 총이 바뀌어요.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부터 한국 전쟁까지, 그러니까 6.25 전쟁까지 유럽, 서양 중심으로 세계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총알이 거의 7.6mm짜리 총알을 썼어요. 미군이든 저기 소련군이 7.62mm, 7.63mm 총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총을 쓰니까 화약도 많이 넣어야 되고 반동도 세고 대신에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가 되게 멀리 공기장인함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한국전쟁을 거치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7mm짜리 총알을 쓰면 사거리가 1.5km까지 이상이 날아가도 그 총알이 뭐 사람을 죽이거나 관통하거나가 됐는데 너무 과하다. 관통력만 생각하면 차라리 총알 크기를 더 줄이고 더 빠른 속력으로 쏠 수 있으면 같은 종류의 관통력을 훨씬 더 적은 화약과 반동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면서 총알 크기가 5.56mm로 줄었어요. 5.5mm, 5.6mm. 그게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군도 쓰고 있는 일반적인 소총의 총알입니다. 실제 비비탄보다 작은 쇠 조각이 날아가는 거예요. 비비탄 6mm잖아, 보통. 그보다 작은 게 날아가요. 근데도 충분한 사거리에서 충분한 관통력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엄청난 장거리 전투를 해야 되는 데는 적합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게 요즘에 다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왜? 방탄조끼가 너무 흔해지니까 다시 더 무거운 총알을 찾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에너지적 관점으로만 볼 때는 총알의 질량을 2배, 총알의 속력을 2배, 어느 쪽이 더 에너지가 많이 커진다? 그렇지. 속력을 2배로 하는 에너지가. 그래서 고속도로나 그런 데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과속하지 말라고 하는 게 차를 멈춰 세우는 것만 해도 속력이 2배면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되버린다? 네, 제곱인 4배가 됩니다. 왜? 마찰력으로 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숫자 놓고 계산하는 것보다 중등은 비례, 반비례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뒤에 이어질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마저 다 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마찰력이라던가 공기 저항이라던가 혹은 충돌하면서 서로 물체가 힘을 주고받게 되는 것을 비보존력이라고 해요.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는 동안 왜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고 외부와 일을 주고받지 않으면, 즉 중력이나 탄성력만이 고스란히 작동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 역학적 에너지의 총 합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특히 비보존력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이 나. 여기도 손 이렇게 놓고 막 비벼봐. 마찰력이 작용하고 손바닥에 뭐가 되죠? 따뜻하게 열이 나지. 이게 우리가 마찰력에다가 해준 일이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다? 열 에너지로 바뀐 거고, 그 말은 발생한 열 에너지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거고,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러나 총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까지 포함한, 열 에너지까지 포함한 총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오케이? 네. 그거 뒤에 바닥에 필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 바닥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쓰고,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를 H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켜볼게요. 자유낙하라는 건 어떤 걸 자유낙하라 그러지?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는 거죠.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면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면서 떨어지잖아. 맞죠? 그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가장 빠르다?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일 때 가장 빠른 속도 V를 가지겠죠. 맞지? 자, 최고점부터 생각해 볼게요.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는 mg 라지 h, 즉 9.8 소문 mh가 될 거고, 그지? 여기서 이 중력 가속도 g는 그냥 9.8 대신에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숫자 다 잡기 귀찮아서 쓰는 거야. 대신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여기 처음 속력이 얼마야? 0이잖아. V0는 0이. 그러면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일 거야. 두 개 합한 거야.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높이가 0이잖아요. 여기서는. 맞지? 그러면 이 순간의 위치 에너지는 mgh0라서 0이에요. 대신에 뭐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라지 v0. 그래서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라지 V 제곱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어디일지 모르겠는데 남은 높이가 h1, 떨어진 높이가 h2. 그때 속력을 V1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딘지 물론 있겠죠. 이때의 위치 에너지를 EP1이라고 하면 mgh1일 거고, 그지?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EK1이라고 하면 2분의 1 mv1 제곱이 되고, 이거 두 개 합한 거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무슨 소리다? 얘랑이 다 어떻다? 같다 있는 거예요. 맞죠? 일단 얘를 1, 얘를 2, 얘를 3이라고 할 때 1 이꼴 2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에 같다고 봅니다. mgh 더하기 0이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이 될 거고, 그죠? 원래 이런 식 보면 우리는 어떤 습관이 들어야 되죠? 동류항을 정리해야 되지. 같은 모양끼리 비슷한 모양끼리 모아야 되죠. 그럼 뭐가 된다? mgh 빼기 mgh1은 2분의 1 mv1 제곱 빼기 0이 되는데, 맞지? 근데 우리 요거 생각해 봅시다. 얘가 뜻이 뭔데요? 이거 빼기 이거. 감소한 위치 에너지죠. 맞지? 얘의 뜻은 뭐예요? 네. 즉, 어떤 물체를 우리가 떨어뜨리면은 얘는 높이가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가 계속 어떻게 된다? 줄죠. 대신에 속력이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는 게 보이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고 있지. 근데 그 두 개가 어떻다고?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요거 계산해 보면 mgh2가 2분의 1 mv1 제곱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은근히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 단원에서 특히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그 어떤 특정 순간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대로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mgh1 대 2분의 1 mv1 제곱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2분의 1 mv1 제곱은 mgh2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mgh1 대 mgh2니까 결국 h1 대 h2가 돼. 즉 남은 높이가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고, 떨어진 높이가 뭐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야 되거든요. 요쪽 거는 지금 지워도 되지. 글자 설명. 그리고 이 역학적 에너지 문제에서 또 다른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나와요. 이거 참고로 지금 쓰는 거지. 중학교 3학년 때 내신 시험 칠 때는 그냥 갖다 써도 돼. 자, 1과 3이 같잖아. 맞죠? 그럼 봐봐. NGH가 2분의 1M 라지 V 제곱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M 약분하고 2 곱하면 V 제곱은 2G 라지 H. 즉 V 제곱은 19.6H가. 즉 V는 루트 뭔지 알지? 이 숫자 보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야 돼. 뭐야? 19.6. 9.7. 에헤이. 자, 내가 이거 조금 닦아줄게. 14가 뭐야죠?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 과학 선생님들은 나눠 떨어지는 숫자만 좋아요. 즉, 이거를 만족해서 루트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숫자 조합은 몇 개 없다는 거야. 어떻게? 높이가 10m가 돼. 풍력이 14m/s. 그 루트 밖에가 반으로 줄어들면 루트 안은 얼마로 줄어야 돼? 4분의 1로 줄어야지. 루트 안이 4분의 1이 돼야 루트 밖에가 반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19.6이면 19.6이 될 거고 얘가 그래서 9.8이 되면 여기는 4.9가 되는데 쓸 수 있는 숫자 조합이 요 4개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문제야. 수평면에서 공을 질량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특징. 아까 여기서 질량 약분됐잖아. 공을 위로 14m/s로 던지면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 10m. 네, 10m가 됩니다. 공을 7m/s로 던지면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 5m. 에헤이. 그치, 2.5m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10m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이 14, 2.5m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맞을 때 속력이 7. 진자 운동을 하는데 진자 운동 뭔지 알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생각해요. 양쪽 끝 지점은 멈추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멈췄으니까 0. 그럼 양쪽 끝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겠지. 여기 제일 밑에는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잖아. 대신에 그만큼 뭐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이 진자 운동의 높이 차이가 2.5m라면 바닥 제일 낮은 곳에서 속력은 얼마? 7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버랜드랑 T-익스프레스. 처음 출발하는데 최고점이 25m라고 가정합니다.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중간곡에 15m를 지날 때 이 롤러코스터의 속력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가정할 때 15m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이렇게 되면 푸는구나. 쉬운 문제인데. 자, 몇 미터 떨어졌어?
16. 자, 그럼 속력은 14. 네. 그럼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여기다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10m에서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일 때 속력은 이거 암산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질량도 안 주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암산돼 원래. 예, 그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를 너희들한테 계산시키려고 질량을 줍니다. 2kg짜리라고. 근데 2kg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원래는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면 어떻게 풀리느냐? 최고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죠. 그거의 위치와 운동의 3배, 즉 얘를 3대 1로 나누니까 운동 에너지는 총 역학적 에너지의 4분의 1이겠지. 그러면은 최고 지점 위치 에너지 구하고 4분의 1을 만들었을 때 운동 에너지 공식에 대입해서 속력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풀이는 자 9.8 곱하기 2 곱하기 10이라서 196줄이고 196 나누기 4니까 49줄일 거고 얘가 2분의 1 2의 V제곱이래. 따라서 V는 7m/s다.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인데 잘 봐. 몇 미터라고? 10m지. 위치와 운동이 몇 대면? 네. 그러면 남은 게 3, 위에가 1이니까 몇 메다 떨어졌어? 2.5m 떨어졌죠? 네. 속력 얼마라고? 7. 7. 끝.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맞지? 객관식은 이렇게 푸면 돼. 역학적 에너지가 되면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 문제가 쉬워져 버려요. 왜? 9.8 때문에 그래.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9.8에서 고등학교 가면 9.8 대신에 10을 줍니다. 98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나오게요? 98 소인수분. 이 곱하기 7의 제곱이야. 소수점 딱 떨어뜨리려면 분모에 뭐 또는 뭐만 있어야 돼? 유한 소수가 되려.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소인수는 숫자는 소수 뭐와 뭐만 분모에 존재해야 된다. 2나 5잖아. 나 과학 선생이에요. 수학 선생 아니에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분모에 7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숫자 조합이 얼마 안 남는다. 게다가 과학 선생님들은 반올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밖에 못 내는 거야. 이게 중3 때 내신 대비 들어오면 공짜 문제가 생기는 거. 참고로 이 문제 이 정도 문제잖아. 이 문제 학교 시험 서술형이면 8점에서 15점짜리입니다. 객관식으로 내도 1등은 예방 문제예요. 근데 저거 우리 방금 뭐해서 그냥 암산했죠. 이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 오히려 중3이. 자, 요거 필기 마저 해주시고요.